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5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아직도 건재하죠. 물론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 아파트가 철거되고 여기는 북한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대형 시공사가 지었든 중소형 시공사가 지었든 간에 하자가 너무 많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마다 하자 관련 제보가 사실상 저희 채널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다 취재해서 방송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정말 심각한 곳이 아니면 촬영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워낙 하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 지어진 건물은 패스하라, 걸러라. 공사비 급등 때 지어진 건물은 또 걸러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지어진 아파트는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자재값이 폭등해서 철근이 10개 들어갈 것을 6개나 7개만 넣는 등 엄청나게 아껴서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감리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이 2019년부터 22년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에 대해서 제기한 의혹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보통 아파트 입주는 분양 후 한 2년 반 또는 3년 만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그때 시기 2019년부터 22년 그 사이에 착공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고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더라 하는 하자 관련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22년에 착공한 건물의 경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올 때가 되니까 이런 것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보통 아파트의 경우 하자를 공개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그동안은 입주민들이 꺼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요즘은 수분양자분들이 이런 하자 부분을 아예 공개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공론화해서 하자 보수를 좀 빨리 하고 싶고, 또 그래야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2019년부터 22년 사이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를 피하라 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재값 폭등입니다. 자재값 폭등이 왜 부실한 공사의 이유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자재값이 폭등했으니까 폭등한 만큼 자재를 덜 쓰고 짓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재값은 더 뛰었습니다. 코로나에 전쟁까지 겹치니까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등한 거죠. 자재값 급등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톤당 2020년 3월 기준에 71.94달러입니다. 그리고 2년 뒤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이게 256달러, 그야말로 256% 아주 폭등을 합니다. 시멘트를 보자면 쌍용 CNE에서 나오는 그 시멘트 가격이 톤당 78,000원에서 98,800원으로 한 15% 정도 인상이 됐고요. 철근의 경우도 톤당 가격이 75만원에서 2022년에는 112만원으로 49% 폭등합니다. 철 스크랩도 마찬가지죠. 42만 5천원 정도에서 69만 4천원으로 63%나 폭등했습니다. 철근 가격만 놓고 보자면 2022년에 112만원 하던 것이 24년, 2년이 지난 지금은 70만원에서 한 90만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23년 작년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철근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업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공사비는 그래도 계속 오른단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철근값이 하락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건설이나 철강산업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철근 수요가 줄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2022년에 철근값은 최고점을 찍고 여러가지 자재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자재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자재 수급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이게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는 걸러라의 논리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죠. 철근 없이 지었다가 붕괴된 사건으로 순살자이라는 별명도 생겼고,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이 아파트가 가장 튼실하게 짓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순살 자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이건설의 경우는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데미지가 많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형 건설사 현장 소장님들 몇 분께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 자재를 빼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청업체부터 현장 인부 그리고 감리까지 모두가 이게 한 통속이 돼야 철근 빼먹기도 되고 자재 빼먹기도 가능한데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자재를 빼먹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자재를 덜 넣고 공사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에 현장 감리하신 한 분이 저희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분 이야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은 건물은 걸러라.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 현상으로 아파트의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는 작업장에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공사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 우리나라 숙련공들이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외국인 중에도 숙련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아파트 공사가 날림일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맞는 얘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의 그 섬세함이나 꼼꼼함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면, 성실, 꼼꼼, 완벽은 우리나라 이 인력들의 국민성으로 보자면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은요, 자기들이 이 집에 살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지인들도 이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자기네 나라로 떠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뭐 대충 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외국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자 공사의 이유 중에는 이 문제와는 좀 살짝 결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건설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파트 수주액이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 많아졌다, 이거죠. 현장이 늘어난 만큼 공사 인력도 더 필요한데 인력이 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가 날림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오는 얘기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일을 할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부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우리들이 아파트를 얘기할 때 뭐 입지가 어디냐,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주로 가격적인 측면, 가격이 주로 대화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품질, 그러니까 뭐 아파트의 시멘트 강도는 얼마냐, 철근은 규정대로 들어갔느냐, 뭐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의 두께는 얼마라고 하더냐, 뭐 이런 품질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뭐 너희 아파트 단열재는 어떤 거 썼니? 이런 거 묻는 분들도 없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가격에 촉을 세우다 보니까 품질은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품질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거죠.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걸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잠깐 반짝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공 승인도 또 감리도 현장을 다 나가보고 이게 만나를 따져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그냥 사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시공사의 준법 정신과 건설 관련 업계가 분양가만큼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품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범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에 서울 마포구의 와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폭삭 무너지는 사건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좀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임자, 좀 시범삼아 튼튼하게 잘 지어봐, 이래가지고 생긴 게 바로 시범아파트인데, 짜잔, 시범아파트입니다. 정보원의 저 건물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깎아지른 절벽 아래 아주 가파른 곳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 아파트는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너무 가파르다. 와, 여기는 올해 10월 달이면 다 비워줘야 되는데요, 철거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건물 외벽을 보니까 정말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답습니다. 이 아파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주민들은 다 살고 계신 거죠?
일부만 있죠. 뭐 극히 일부만. 극히 일부? 한 20가구? 한 20가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다 많으시죠? 전체가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젊은 사람도 일부만.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은 없고 한 50대, 60대 그 정도. 아, 밤엔 좀 무섭겠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뭐 너무 무섭겠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54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 저 신문에 보니까 예. 54년. 54년 동안 그래도 잘 여기 버티고 그렇죠. 있었네. 잘 버티고 있었죠. 그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버틴 거지? 예. 아니면 벌써 뭔 일이 있었죠? 그러니.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뒤로 보면 저렇게 아주 큰 빌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기 롯데 건물인데요. 서울 남산 바로 밑에 이런 아파트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1970년에 무너진 와우 아파트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자재를 아껴서 이익을 봐야 됐기 때문에 철근 한 70개를 넣어야 유지될 그 기둥에 고작 철근이 5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자,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하자 이야기,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또 좋아요는 기본으로 눌러주시는 구독자님들 더위 잘 이기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